지금까지는 이제 그 뉴로 피드백이나 바이오 피드백을 이제 QEEG의 서브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거기에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 결합됐을 때 또 더 특히 오버러저에서는 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토픽 말씀드릴 것은 이제 디지털 테라피틱스 중에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을 좀 이제 어떻게 QEEG와 연관시켜서 이제 할 수 있는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 케이스 중에 이제 그 레프트 쪽에 슬로우 알파 슬로잉이 상당히 이제 도미넌트한 디프레션 사례인데, 이런 디프레션 같은 경우는 아까 피노타입에서 있었던 이제 프론탈 어시메트리 피노타입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안티 디프레선트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해결하고, 아니면 이제 뉴로피드백 하면 이제 이쪽에서의 베타를 강화해라 하고 그쪽에서의 알파를 억제하라, 이게 이제 그런 식의 간단한 이제 전극 하나를 여기다 붙여놓고 뭐 스마트폰이나 간단한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그 오퍼런트 컨디셔닝을 자꾸 이제 시간 날 때만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디지털 테라피틱스로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그 디프레션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레프트 브레인의 문제다. 레프트 브레인의 슬로잉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 특히 이제 레프트 브레인 문제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프론탈 전체가 슬로잉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 프리프론탈의 이제 상당히 많은 영역 중에 이제 그 이런 이모션 디프레션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디프레션이 상당히 타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여하는 영역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상당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더 분화해 보다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결국 전반적으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전두엽의 개선을 통해서 파워를 개선할 수 있고, 또 전두엽의 이제 슬로잉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이제 작용을 해서 전두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 뉴로피드백 말고 지금 현재 또 디지털 테라피틱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기존의 그 상당히 이제 간편하진 않지만 장비는 좀 큰 경우가 많지만, 이제 TMS가 이제 상당히 그 방금 그 슬로잉 돼 있는 레프트 사이드 액티비티를 이제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DC나 AC 정기적인 자극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웨이브폼을 가지고 줌으로써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뉴로피드백을 했을 때 아까 보셨던 이제 프론탈 어시메트리가 점점 개선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뉴로모듈레이션은 이제 TMS나 TDCS,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간단한 방법, 그 TMS나 TDCS와 같이 이제 어떤 특정 위치에 이제 그 스티뮬레이션, 액티베이션 시키는 프로토콜을 써가지고 그 슬로잉 되어 있는 언더오라즈 해결하고, 혹은 이제 그 DC나 AC를 줘가지고 이제 정기적인 자극을 줘서 그 슬로잉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는 뉴로모듈레이션을 쓸 수가 있는데, 뉴로모듈레이션 지금 보면 이제 예전에는 TMS가 이제 디프레션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TDCS가 점점 굉장히 그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TACS도 지금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팅은 정확하게 이제 사실은 TMS가 좀 더 타겟팅은 정확히 스페이셜하게는 더 정밀하게 타겟팅 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이 TDCS 같은 그 정기적 자극도 현재 멀티 채널로 점점 타겟팅과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상당히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QEG 상에서 나온 어떤 어브노멀 영역을 찾아서 그 부분을 정밀하게 이제 모듈레이션 하는 것들도 이제 가능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정기적인 자극을 주는 TDCS, 이런 TRNS, 랜덤 노이즈 스티뮬레이션, ACS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그 일렉트로닉스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그 크기도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디지털 뉴로테라피틱스의 상당히 새로운 이제 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중에 이제 하나 이제 TACS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한 0.5Hz 정도 되는 이런 펄스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패스웨이를, 혹은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브레인을 뭔가 이 자극시키는 패스웨이를 좀 차단하면서
이제 세로토닌 패스웨이를 강화시켜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포스테리어 알파 리듬이 강화돼서 결과적인 이제 무드나 에지테이션 문제, 이모셔널 언스테빌리티 문제, 뭐 이런 센서리 프로세싱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래서 페인에도 효과가 있고 슬립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앵자이티나 디프레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TACS도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디지털 테라피틱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딕션 케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딕션도 결국은 이제 알파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알코올 어딕션인데요. 알파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이제 스스로 이제 알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술을 마셨을 때 점점 이제 슬로우 웨이브들이 점점 이제 증가하는 것을 시간에 따라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셀프 메디케이션으로 이제 술을 먹게 되는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중독 같은 경우도 이제 TMS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개선이 되고, 결국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RTMS를 통해서 이제 어딕션을 개선을 했는데, 이제 그 TMS에서 쓰는 주파수가 보통 이제 10Hz를 많이 쓴다고 할 때, 이제 그 10Hz가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의 알파 프리퀀시보다 1Hz를 더해서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의 알파 프리퀀시가 7Hz이다. 굉장히 낮은 사람을 10Hz로 했을 때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알파 프리퀀시 7이니까 8Hz로 TMS를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Hz, 8Hz나 9Hz, 10Hz 이 10Hz 근방에 가면 이제 다시 이제 TMS의 효과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알파 프리퀀시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퍼스널라이즈 TMS를 했을 때 그냥 10Hz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퍼스널라이즈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TMS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올 이 뒤에 이제 잠깐 소개할 이제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에서도 그 사람의 문제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 위치에 이제 주파수를 이제 모듈레이션 하는 것인데, 그 모듈레이션 할 때 이제 그 사람의 프리퀀시에 맞춰서 그 사람이 필요한 프리퀀시에 맞춰서 해준다, 이런 개념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